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이 헌재에서 변론이랍시고 헛소리하는 것도 이제는 못 들어주겠다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마음은 헌재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동안 재판관들도 오래 참았습니다. 이번에 최상목 측 변호인이 또 헛소리를 늘어놓다가 헌재 재판관이 정색하며 허점을 짚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당당할 수밖에 없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말이 장황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최상목도 역시 내란에 동조한 공범으로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단순히 사퇴한다고 끝낼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국회가 이제 그 실질적인 원고가 돼가지고 행정소송한 적이 있죠.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청장 상대로 해가지고 네네. 도로 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했죠. 네네. 이제 그 사건에서 형식적인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국가기관으로는 국회가 이제 그 권한을 침해됐다 해가지고 취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에서 국회 의결이 있었습니까? 의결이 없었습니다. 그 피정부인 대리님께 여쭤보는데요. 네. 그 경우 이제 그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이제 네. 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한강사업 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하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한 적도 있죠. 네. 네, 그때는 결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사건들 그 사건 번호하고 네. 판결문을 좀 참고 자료로 내주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피청구인 대리인께 여쭤보는데 네. 그 경우도 지금 국회가 실질적으로 원고가 돼가지고 그 국회의 권한이 국회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안에서 결의 없이 그냥 그 판결까지 다 진행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 사안하고 지금 이 권한쟁의 그 청구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제발 그거는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의 권리가 침해되어 가지고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것은 좀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다른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이유로 권한쟁의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건가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권리와 권한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다르죠? 예를 든다면은 약간 국회의 어떤 뭐 유리창을 깨가지고 국회 이름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시 당사자 됐다 하는 그건 권리가 침해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의결 없이 국회 사무로서 바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헌법상에 지금 있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국회의 의원들이 다수로 의결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다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회의 어떤 민사상의 권리 또는 행정법상의 권리하고 이 사건 헌법상의 권한이 침해된 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적극적 다수의 경우에 당연히 국회가 본회의에 의결을 거친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판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정소송의 당사자라든지 또 민사소송의 적극적 당사자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건 국회의장 사무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러한 권리 침해가 아니라 국회의 권한,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은 국회의원 전원이 합의체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인데 그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국회의 권한을 국회를 대표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리와 권한의 차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드신 그 두 판례의 당사자 표시가 국회로 되어 있는지 국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가로 된 경우하고 국가기관으로 해서 국회하고는 그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 하더라도 그 사건의 당사자 표시가 국가라든지 뭐 다른 걸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이 권한쟁의에서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청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뭐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예. 그게 이제 국회의 권리를
결국 보니까 이제 재산권이더라고요. 이게 도로 그러니까 사용 예, 변상금 그렇습니다. 부과처분 취소, 하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그러니까 국회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건데 그 국회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거하고 국회의 그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원고의 입장에서 하는 거라서 하여튼 그 주장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네, 좀 혹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좀 네, 민사상과 전해주시고요. 행정법상의 최창원 변호사님 권리와 뭐 하실 말씀 있나 보다. 권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좀 드리시죠. 예. 이제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지금 권한쟁의에서의 이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회 회의체 300명 국회의원의 회의체의 의결 없이 제3자 소송 담당으로서 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의체로서 국회의 손해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회의체로서의 그 국회의원들의 총유적인 의미에서의 의사에 대한 의결이 있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판관님 요즘 조금 보완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서면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판관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주로 어떤 행정법상의 어떤 권리 또는 민사상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적극적 당사자가 된 경우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법상에 더구나 헌법상에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회라는 것은 어떤 사적인 어떤 그 주체로서 사적인 권리 주체로서의 국회가 아니라 이런 공법상에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이 규정된 그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세한 것은 참고 좀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좀 내주시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들처럼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상대를 죽여야 사는 극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국가 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종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들이 아닌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 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 AI와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으로 신고하는 시대는 같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하고 있습니다.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우재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드리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품격을 좀 지키시라니까. 자, 대한민국이 주 52시간 정하고 있어요.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닙니까?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그런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은 유연화하자는 거지 총노동시간 늘리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하되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 노동을 하거나 주말 노동을 하거나 연장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는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노동 착취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설마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 착취하고 노동시간 늘려가지고 경쟁하겠다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닐 겁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자, 그리고 마저 얘기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 시간 길어지잖아요. 윤인원, 공동체를 위협하는 새로운 종의 탄생. 최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발견된 새로운 생명체에 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은 기존의 호모사피엔스와는 다른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적 능력 및 언어 사용 방식에서 호모사피엔스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는데 독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윤인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짧은 기억력을 가진 이 종은 진실을 말하는 능력이 결여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모사피엔스는 진실과 거짓을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반면에 윤인원은 본능적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특히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라고 말한 뒤에 1분 15초 만에 그 안에는 15명, 20명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라며 자신이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후에도 4번이나 더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의 사람과 구분이 되는 독특한 언어적 특성은 자기 모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윤인원은 보통의 호모사피엔스에 비해서 훨씬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라. 라고 해놓고도 부인합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바로 들통날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애쓰지만 금방 허점이 드러납니다. 논리적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윤인원은 과학적 사실보다 미신과 무속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배우자 등 특정한 개체에만 충성을 보이는 특징도 있습니다. 과도한 애정 탓인지 아니면 특별히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 이 종은 인류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 시스템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멸종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유인원류가 널리 퍼질 경우 인류는 물론 생태계에 미치는 해악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바, 자연 선택에 의한 소멸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황제 접견, 서울구치소는 공범들의 맛집인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치소에 갇힌 지 23일째, 80차례에 가까운 황제 접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평균 3.5회로 이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은 물론 재벌 대기업 회장들의 황제 접견을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중진이라는 자들은 내란 수괴의 입을 자처하면서 윤석열 메시지 전파에 여념이 없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에 이어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지난 7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뒤에 윤석열의 망상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김기현, 추경호, 박성민, 이철규, 정점식 등 친윤계의 핵심 인사들이 윤석열을 접견했습니다. 하나같이 수도권에서는 당선되지 못할 자들입니다. 갇혀서도 충성을 강요하는 자, 필요할 때만 충성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내란의 힘의 실체를 봅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구치소에서조차 비상계엄은 헌법과 절차 범위 내에서 이행됐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국민적 공감이 있다는 망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한 자가 감옥에서도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런 자가 한때나마 대한민국의 대표였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끼실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과 친윤계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감옥에서 수인번호 0010 윤석열의 훈시를 들으며 충성을 다짐하는 그 모습,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당신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국민을 기만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